지난 2017년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두 곳의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데 이어 또 다른 하청업체 사업장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습니다. 삼표시멘트 사망사고에 앞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위를 공식 질의했지만 삼척경찰은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와 예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남자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반대하는 이장에 대해 면사무소가 해임을 통보해 당사자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삼표시멘트에서는 지난 2017년 하청업체 두 곳의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로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표시멘트의 다른 하청업체 사업장도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시멘트가 공업 용수를 취수하는 삼척 50촌입니다. 하천물을 펌프로 끌어와서 시멘트 공장 보일러를 가동해 시멘트를 생산합니다. 이런 업무는 지난 2008년 설립된 유진이라는 삼표시멘트 하청업체가 담당해 왔습니다.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은 그동안 불법 파견으로 일했다며 정규직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을 달라고 삼표시멘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용수의 탁도와 염도, 보일러의 증기 압력 등이 시멘트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한 파견 근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미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다른 하청업체가 유진의 인사 노무 관리를 해왔고 삼표시멘트는 하청업체의 임금 인상과 인력 채용에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최대 10년 동안을 직접 고용기간으로 계산해 차액만큼 1인당 4천만 원에서 최대 8천여만 원까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불법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삼표시멘트 신광산에서 근무했던 2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삼표시멘트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아직까지 항소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까지 더해 삼표시멘트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는 3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멘트 공장 전반에 불법 파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표시멘트 사망 사고에 앞서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적정했는지, 이제라도 인지 수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경찰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강원 영동은 지난 5일 삼표시멘트 산재 사고 고소장 반려에 대해 삼척경찰서에 공식 질의했습니다. 수사과 형사 1팀장이 고소인과 함께 사고 현장까지 방문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해 인지수사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 뒤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공문이 접수되고 열흘이 넘도록 경찰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용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다시 물었지만 내부 검토 중이라는 문자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고소 취하한 사건은 사건 이해관계인이 협조를 거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을 반려할 수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산업재해는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으로 사유를 기재해 검사에게 송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진과의 만남 여부를 확인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누가 지가 만났냐고 이러더라고. 아니 안 만났다고 통화만 한번 했다고 그랬어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통화만 한번 하고 그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그거밖에 없다고. 3월 고소 사건을 인지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사건 처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교회 장로와 음악인으로 활동하며 남자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3살 A모 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동해시 한 교회 장로 활동과 음악학원 운영 등을 통해 만난 10대 남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마을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 양양군 어성전 1리 마을 이장에 대해 면사무소가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당사자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적법성 논란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 어성전 1리 함철용 이장에 대해 현북 면장이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주민 과반수 이상이 해임에 찬성해 더 이상 이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풍력 발전을 찬성한 주민들이 해임을 추진하다 요건이 안 돼 무산된 것을 면사무소가 나서 서명부를 만들어주며 재추진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해임 통보서를 받아든 전 이장은 끝까지 부당함을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을 마땅히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행정에서 더 큰 분열을 만들고 마을 자치를 훼손했다며 강원도에는 감사를 청구하고 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 이미 정해진 거예요. 행정에서는. 저를 해임시키기 위해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단순히 그 과정 속에서만 과정은 바뀔 뿐이에요. 벌써 3번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정과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목표는 하나였던 거죠. 현북면 사무소는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이장을 선출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정관에는 이장 유고시 총무가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어 마을에서는 이를 따른다는 계획입니다.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이장을 부당하게 받은 서명을 가지고 해임을 결정한다는 것도 잘못된 처분이고 마을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면에서 관여하는 것도 잘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성전 1리 마을 정관에 보면은 이장 유고시에 총무가 대행을 한다고. 이번 일로 면장의 이장 직권 해임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대주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현재 조항은 손쉽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갈등을 봉합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서를 통해서 몇 번 문서를 발송하여 양양군 의회에서는 리장 임명권에 관한 규칙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죠.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장 해임이 결국 결정됐지만 과정이나 결과가 정당했는지 의문이 계속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만큼 오토바이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로 음식을 실은 오토바이가 내달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기사들은 1분 1초를 아끼기 위해 고개 주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빨리 안 오냐며 재촉하는 업체나 소비자들의 전화도 늘면서 주행 중에도 수시로 콜을 확인합니다. 그 시간 내에 가야 되는데 단 1초, 2초 이렇게만 늦어도 손님들한테 막 전화 오고 업장에서 전화 오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주행하다 보니 위험천만한 순간들도 많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주행하거나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루에 한 2-3번씩은 있죠. 반대편에서 빨간불이 켜지면은 그대로 그냥 좌회전해서 나가고 아주 위험해요. 오토바이 보면 피합니다. 택배하고 이게 배달해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수립이 돼야. 도내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적발은 9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나 증가했습니다.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8건 늘어난 354건의 사고가 발생해 333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올 들어서만 123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강원 지역 수출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일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지역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8% 감소한 1억 3천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시멘트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수입액은 3억 5천만 달러로 11.1% 증가했는데 액화 천연가스가 51.3%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석탄과 수산물은 감소했습니다. 젖병 지역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달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도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80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달 들어서는 4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방역당국은 야생 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포획과 폐사체 수거가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녹음이 짙어지며 야생 멧돼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이 더 크다며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의 긴장 관계가 심각한 가운데 강원도와 강원경찰이 공동으로 대북 물자 살포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강원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를 차단하도록 공동 대처하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등 접경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기동대 경찰력을 최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 살포 지역과 주요 진입로에 24시간 거점 근무하고 동해안 해상 쌀 보내기 등과 관련해서도 해상과 연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수도권 유증상자 방문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강릉시는 시민들에게 각종 모임과 집회를 자제하고 부득이 참석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적극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태백시는 올해 하반기에 계획했던 태백형 일자리 사업을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 예산은 16억 원으로 75개 사업에 227명을 선발해 7월에 일제히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휴업자 등으로 참여 대상을 넓혀 추진합니다.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청년 스터디 카페를 운영합니다.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은 동아리방과 세미나실, 창작 작업실 등에서 자격증이나 취업시험 준비를 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실 등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분야 1:1 멘토링, 취업 박람회 참가, 사회적 기업 체험, 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실무 경험을 지원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